직장에서 생기는 갈등, 특히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할 때 겪는 마찰은 정말 누구한테나 힘든 경험이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바로 그 갈등이 나를 성장시키는 엄청난 기회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흔하디 흔한 직장 문제를 성장의 지혜로 확 바꾸는 아주 특별한 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큰 포부를 안고 새 직장에 딱 갔는데, 기존 팀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내 비전을 도대체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에 막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누가 나쁘다, 사람이 문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비전과 오래된 방식이 꽝 하고 부딪히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을 때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다뤄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유능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는 아픔을 겪고 새로운 회사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죠. 마침 대표의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사를 했는데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 같은 아주 격이 높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거예요. 겉보기엔 정말 최고의 기회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고급 비전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팀원들은 옛날 예산, 옛날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갈등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이 전문가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는 대표님이 눈은 높은데 돈은 적게 쓰려고 하고 아래에 있는 팀원들은 변화를 못 따라오고 결국 기획부터 설계, 견적까지 모든 짐을 그냥 혼자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완전히 소진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환경이 문제야, 팀원들이 문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화살이 가리키는 곳은 놀랍게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네가 처리를 못한다면 중간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깥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내 실력, 내 내공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지금 내가 겪는 그 갈등이 팀원들의 단점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똑똑히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내공을 쌓아뒀다면 어떤 환경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현대판 유배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좌절과 시련이 그냥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아주 특별한 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배라고 하면 옛날에 죄 지은 신하를 멀리 귀양 보내는 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이 공부해서 내공을 쌓으라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과거의 유배는 왕의 명령, 즉 타에 의한 처벌이었잖아요. 하지만 현대의 유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아주 자발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연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죠?
이전에 회사가 파산했던 그 실패가 바로 유배를 떠나게 된 계기였던 거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직장이 바로 나를 위한 유배지, 다시 말해 공부의 장소인 셈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뿐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유배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 힘든 시간을 내 전문성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3단계 실행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는 나를 성장시킬 공부방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심지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존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해를 목표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바로 깊은 경청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순서를 지키면서 협의하는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드시 내 직속 부하랑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이 순서를 건너뛰는 순간 조직의 신뢰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리더십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답을 쥐어짜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모든 정보들이 내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 즉 지혜가 툭 하고 떠오른다는 겁니다. 꽉 막혔던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 지혜가 나타나는 데는요. 아주 흥미로운 70%의 법칙이라는 게 숨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에너지가 어느 임계점, 그러니까 약 70% 정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혜가 딱 하고 나타난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69%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1%가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AI가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AI는 절대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여는 리더가 되어야만 기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작은 갈등, 그 힘든 상황이요. 미래에 훨씬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한 최고의 연습 문제인 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무대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무대에 설 기회가 오겠어요?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을 더 큰 리더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곳이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유배지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곳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